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음, 지난주에 주말까지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죠, 그죠? 그래서 비 피해가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도시 지역은 그나마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뭐 시골 이런 쪽 도시 외곽 쪽은 좀 심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광주나 이런 대도시에도 좀 비 피해가 많이 있었던 곳도 있는데 어쨌든 아무튼 그 비 피해 앞으로도 없으시도록 네, 주의를 좀 많이 하시고 또 다시 더워진다고 하니까 건강 관리들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오늘은 뭐 지수가 코스피 쪽이 좀 많이 올랐죠. 그죠? 0.7% 올랐고 코스닥은 조금 올랐고 그래서 오늘은 코스피가 좀 강했는데 예, 어서 오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기 뭐예요? 그 외국인이 아니고 개별주 테마주 장세가 열리기 위한 조건이 뭔지 이런 얘기를 쭉 해드릴 거고요. 지난주에 저희 회원들한테 이제 업종별 분석을 좀 해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그걸 우리 라이브 회원들한테 했던 게 있는데 오늘 그거를 여기서 좀 살짝 뭐 특강했던 건데 특강했던 거 살짝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그죠? 네,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바이오주 쪽이랑 왜 삼성전자 쪽을 계속 얘기를 했었는지 그 근거거든요. 아주 디테일하게 이제 분석을 한 건데 한번 공유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기존 우리 라이브 회원들 한번 그 강의 이제 특강 들으셨던 분들은 복습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삼성전자가 또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복습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문자반 회원들이나 아니면은 여기 무방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무튼 잘 참고하셔갖고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좀 보죠. 일단 오늘 지수는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0.7% 상승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플러스 0.1% 여기 상승 유지하고 있죠, 그죠? 요즘에 뭐 그렇게 뭐 증시가 세게 올라가진 않는데 아주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죠, 그죠? 아시아 증시랑 이제 미국 증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전체 분위기가 어떤지.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미국 지수가 이게 다우지수인데 다우지수는 옆으로 돌아요. 횡보하고 있지만 나스닥은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그죠?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랑 거의 비슷해요. 지금 뭐 가고 있는 게. 그 다음에 S&P 500 지수도 이거 우리나라 코스피랑 비슷하게 생겼고 이 우리나라 증시고요. 네. 이게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제가 주식하면서 그 전문가 하기 전에 주식하면서 다 포함해가지고 전문가 생각까지 포함해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건 처음 봅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뭐 나쁘게만 보지 마세요. 인위적인 거는 맞는데 뭐 인위적이라고 하니까 절대 인위적인 게 아니다라고 우기시는 분들 계시는데 죄송한데 우기지 좀 마세요. 이게 어떻게 이런 차트가 나와? 이게 인위적이지. 네? 이런 거 처음 봐요. 처음 본다고. 아무튼 뭐 인위적이니까 이해는 하겠는데 어쨌든 처음 보는 패턴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요거를 이제 뭐 옳다 이게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막 갑론을박으로 갑론을박하면서 싸우시는 분들 계시던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싸우지 마시고 그냥 잘 활용해서 돈 버세요. 안 그렇습니까? 잘 활용해서 정확하게 딱 판단을 하고 그죠? 네. 그걸 잘 활용해서 돈 벌 생각을 하셔야지 뭐 이거는 뭐 인위적이나 아니다 인위적인 거 아니면 어떡 할 거냐 뭐 인위적인 거 맞으면 어떡 할 거냐 왜 싸우냐고 이런 얘기하면은 또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가 맞네 내가 틀리네 뭐 내가 틀린 게 아니라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이러면서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쓸데없는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니까 잘 판단해서 돈 벌 생각이나 하세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니 왜 제 이런 얘기 왜 하냐면 꼭 있어요. 꼭 있어. 요즘에 이런 좀 얘기했더니 뭐 기분 나쁜가 봐.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러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증시 보시면은 몰라요. 난 중국이 더 이해가 안 가. 여기 뭐냐면 작년 이제 10월 초에 여기 보시면 그돈 쭉 했었잖아요. 이게 뭐냐면 중국에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었거든요. 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세상 돌아가는 게 재밌어요. 왜냐면 자기들 뜻대로 안 돼. 여러분들 중국 공산당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아십니까? 중국 공산당 거기도 노력해야지 되는 거예요. 응?
막 뭐 민주화 운동이나 하고 막 뭐 그런다고 해서 공산당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 정말 꾸준하게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하고 공부하고 하여튼 뭐 그래야지, 예, 그리고 성과도 내고 그래야지만 공산당이 되더라고요. 중국 공산당 얘기하는 거예요. 음? 근데 그 똑똑한 중국 공산당들은 똑똑한 거예요. 그쪽에서는 그쪽, 자기들이 기득권이니까. 근데 걔네들도 머리를 많이 써가지고 딱 했는데 뭐가 안 맞는 거죠. 뭔 얘기냐면, 이게 재밌는 얘기인데, 중국이 작년 9월, 10월 요때 뭐 했어요?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막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침체에 빠져 있던 중국 증시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크게 폭등을 한 거예요. 거래도 그죠? 솟구치면서 폭등을 한 거예요. 중국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정말 화끈하게 경기부양책을 펼치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 뒤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어버렸네. 트럼프가 컴백 돌아왔죠. 그 돌아오자마자 한 게 뭐예요? 야 미국, 중국, 이거 자꾸 우리나라에 그 펜타닐 자꾸 보내대. 관세 맞아. 그럼부터 관세를 막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을 막 잡아 팬 거예요. 그냥 계속. 그다음에 상호관세 때리고, 자기들이 관세 부과했는데 중국이 보복관세 붙이니까 거기에다가 더 얹어서 또 때리고. 그러니까 중국이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들 유대인 머리 못 따라간다니까. 미국 못 이겨요. 응? 못 이긴다고. 그죠? 네, 그럼 완전히 이제 밟히고 시진핑이 트럼프한테 얻어 터진 다음에 굴복한 거거든요. 사실상 굴복하고 나서 오케이 이제 끝. 그러니까 그때서야 증시가 조금 올라오는 거지. 중국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실 수는 있는데 주식할 때는 잘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 보시면 앞전 박스권 여기죠. 경기부양책 발표 이후에 여기에서 갇혀 지내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를 밟고 슬슬 올라갑니다. 중국 증시도 저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대상으로 자기네 시장을 완전 개방하겠다고 했거든. 그러면 중국에 외국계 자본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들어가요. 들어가서 중국의 알짜 기업들을 삼키겠죠. 우리나라도 외환위기 때 그 외국계 기업들, 외국 돈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많이 삼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그런 좀 뭐예요, 안 좋은 게 있었잖아요. 그죠? 네.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이 돈을 열심히 벌었는데 그게 외국인 배당으로 많이 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그런 식으로 될 거예요. 네. 참고하시면. 그래서 중국도 살살 올라가고 있는 거죠. 미국 증시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증시는 따라가거든요. 근데 중국 증시 올라갈 때 우리나라가 따라가거나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참고만 하셔요. 네. 전체 들어가는 분위기 얘기해 드렸고, 인도 됐고, 대만도 좀 살살 올라갑니다. 거기에 이제 편승해서 올라가는 게 코스피 지수가 아니고, 그죠? 코스피는 안 가요 지금. 왜? 인위적이니까. 근데 코스닥은 따라가요. 코스닥 이제 살살 올리죠, 그죠? 오늘 이제 주요 주제가 그거잖아요. 이제 개별주 테마주가 가기 위한 조건이 뭐냐. 그런데 그냥 쉽게 결론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갈 거 다 가고 나면 개별주 테마주가 가요. 그러니까 아예 대형주가, 그러니까 일단 뭐냐면 대형주가 안 가야 돼요. 대형주가 안 가야지 중소형 개별주 테마주가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대형주가 안 간다는 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대형주 자체가 아예 못 가는 거예요. 시장에 돈이 없어. 돈이 없는데 대형주를 어떻게 올려요? 대형주가 갈 수가 없는 장세인 거예요. 그러면 개별주가 가야 한가요? 가죠. 테마주가 가야 한가요? 가죠. 왜 갈 게 그밖에 없으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대형주가 많이 갔어요. 쉬어야 돼. 조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개별주 테마주가 그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은 뭐예요? 대형주가 안 가야 돼요. 안 가거나 못 가거나. 이해되시죠? 이게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거지. 근데 지금은 이제 어쨌든 뭐 앞으로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돈 많이 푼다고 하니까 유동성 확대를 한다고 하니까 그 기대감 때문에 이제 뭡니까? 그 기대감 때문에 증시가 올라온 거는 맞아요. 네. 이재명이 이뻐서라기보다는 그냥 돈을 푼다고 하니까 누구더라도 돈을 그렇게 풀면 증시는 올라가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됐는데 제가 우리나라 뭐 빚이 얼마가 있건 말건 모르겠고요. 돈을 쫙 풀겠습니다. 그런 증시 올라가요. 그 누가 와도 그렇게 해도 돈 푼다고 그러면 올라간다니까. 네. 그래 보죠. 그래서 어쨌든 대형주가 올라갔잖아요. 그럼 대형주가 더 이상 안 가야 돼요. 그러면 제가 그 얘기 많이 해드렸잖아요. 대형주가 이제 많이 올라왔다. 뭐 금융주, 증권은행, 보험주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쟤네들이 저 사이클의 마지막인 것 같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거를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 라이브 회원들한테만 하던 특강 내용인데 여기에서 살짝만 그거를 풀어드릴게요. 네. 자, 보세요. 종목 하나하나만 놓고 보면은 뭐 이해가 가다가 말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봐라. 그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숲을 한번 보죠. 삼성전자는 뭐예요? 삼성전자는 삼성전자죠. 근데 이 친구는 전기전자 업종이고 거기에 대표주죠. 그 다음에 뭐 포스코 홀딩스 이거는 뭐예요? 철강주죠. 근데 철강 금속 그죠? 네. 업종의 우두머리죠.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업종을 보면 돼요. 업종. 보시면 자 많이 간 거하고 안 간 거하고 구분해서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볼까요? 대통령 탄핵당한 게 4월달이지 않습니까? 그럼 대략 여기쯤입니다. 4월부터 이 음식료 업종이 많이 갔어요, 안 갔어요? 많이 갔죠? 옆에다 적을게요. 많이 갔다고. 한눈에 봐도 이거는 뭐 초등학생이 봐도 많이 갔네요. 그죠? 알 수 있겠죠? 자, 음식료 업종 많이 갔고 섬유의료. 자, 여기는 캐파가 굉장히 작아요. 그냥 무시할게요. 왜냐면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냐 없냐, 지수가 떨어지는 거를 방어해 줄 수 있냐 없냐, 그러면 어느 정도 사이즈가 돼야 되는데 너무 사이즈가 작은 업종 그냥 뺄게요. 그냥 얘는 빼고 그 다음에 종이목재 여기도 뭐 사이즈가 너무 작으니까 패스. 화학업종인데 자, 화학업종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많이 안 올라온 것 같아요? 많이 올라왔어요. 왜? 저점 대비 40% 올라왔고요. 잘 보시면 23년도에 2차 전지 폭락하면서부터 계속 떨어진 거거든. 그죠? 떨어지다가 최근에 바닥 대비 많이 올라온 거. 그래서 전고점이 여기잖아요. 요 근처까지 왔어. 직전 구덩이를 지금 거의 다 메꿨다고. 구덩이를 거의 메꾸면 여기서는 추가 급등이 나올 확률은 낮고요. 어떤 확률이 높죠? 조정 확률이 높죠. 그래서 화학 업종도 과열됐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제약업종이죠. 제약업종은 여기는 역배열이 아니에요. 그냥 코로나 이후로 많이 못 갔을 뿐이지. 그죠? 관계 없잖아. 그냥 바닥만 살짝 잡아놨을 뿐이지 특별하게 올라가거나 그런 게 없죠. 작년에 가려고 하다가 뭐 비상계엄, 탄핵, 뭐 조기 대선 이런 걸로 이제 얼룩져서 못 간 거죠. 그렇잖아요. 요 코로나 때 이때에 비하면 뭐 바닥 잡아놓고 이제 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안 보여요? 전 그렇게 보이는데. 왜냐면 역배열이었는데 이걸 정배열로 해. 어서 오세요. 역배열이었는데 정배열로 틀어놨잖아요. 이렇게 방향 바꿔놨잖아요. 그죠? 기차를
기차가 막 이제 막 가다가 어디 경북 영주인가 거기 영주인지 어디 거기 가면 왜 저기 조차장 큰 거 있는데 영주에요 어디요?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기차가 막 가다가 영주 맞는 것 같은데 기차가 쭉 가요. 갔다가 거기서 멈췄다가 다시 반대 방향으로 가요. 영주인가 어디서 그래. 내가 옛날에 기차 타고 어디였지? 강원도 태백 가는데 그런 식으로 가더라고. 영주까지 갔다가 기차가 다시 왔던 길로 다시 가더라고. 뭐 그런 거예요. 네. 방향 바꾼 거예요 지금. 네. 이해가시나요? 여기는 조정받을 때가 아니잖아요. 다음. 근데 제약주는 캐파가 커요, 안 커요? 크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도 있고 하니까. 그 다음에 비금속. 여기는 생각보다 좀 작아요. 여기 패스. 네. 금속 봐야지. 금속은 누구예요? 아까 철강금속이나 뭐 현대제철, 저기 포스코나 현대제철 그런 게 들어가겠죠. 많이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어요. 오늘 또 올라갔죠. 이쪽은 약간 아주는 많이는 아닌데 약간 과열됐어요. 금속이라고 되겠네. 여기 단기 과열. 기계장비 엄청 과열됐죠? 엄청 갔다고요. 4월달 이후로 엄청나게 많이 갔어요. 그쵸? 계속 간 거고. 맨날 간다 얘기만 했더니 믿는 분들은 믿는데 또 안 믿는 분들도 안 믿더라고.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는 거라. 많이 갔잖아요. 이거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옆으로 돌잖아요 실제로 지금. 그죠? 코스피 돌듯이 같이 돌잖아요 지금. 전기전자 많이 안 올라왔어요. 낙폭과대를 아직 다 메꾸지도 않았어요. SK 하이닉스는 많이 갔죠. 신고가 났으니까. 근데 삼성전자는 못 갔잖아요. 근데 전기전자에서 많이 간 거는 SK 하이닉스 하나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차트를 보여드리면 SK 하이닉스입니다. 여기 신고가잖아요. 여기 쉬어야지. 그죠? 근데 삼성전자는요. 불쌍히 죽겠어 진짜 볼 때마다. 그렇죠? 전기전자는 뭐예요? 세모. SK 하이닉스를 보면은 조정인데 다른 종목들을 보면은 조정받을 자리가 아니라 올라올 자리입니다. 전기전자는 세모. 여기다 쓰진 않을게요. 과열된 건 아니니까. 조금만 더 보시면 돼요. 오늘 요거보다 끝나면 돼. 의료정밀기기인데 여기는 정말 종목들 몇 개 없어서 그냥 패스. 운송장비 부품. 어우야 많이 갔다 그죠? 언제부터 많이 갔어요?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윤석열 그때 대통령이 전화했었잖아요.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6분 통화했나 8분 통화했나 그때 조선업 협력을 기대한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탄핵돼 버렸지만 그죠? 그때부터 많이 간 거예요. 탄핵되니까 나락갔다가 그죠? 확 떨어졌다 또 올라갔잖아요. 이건 뭐예요? 조선주들이 많이 가서 그런 거지. 운송장비에는 현대차, 기아차도 포함이 되지 않나요? 근데 현대차, 기아차는 별로 시세가 안 좋아요. 근데 많이 올라간 건 뭐 때문에? 조선 때문에. 어쨌든 운송장비 부품도 포함이 됩니다. 조선주, 조선기자재가 이제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유통. 유통 관련주도 많이 갔어요. 유통 거의 끝나가요. 졸리더라도 좀만 기다리세요. 이런 얘기 해드리면 재미없어요. 테마주 얘기해주세요. 저리 가세요. 테마주도 이걸 알고서 해야지 잘 되지. 똑같은 거예요. 구구단도 모르는 게 죄송해요. 구구단도 모르는데
2차 방정식 이거 풀려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구구단을 모르는데 2차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 2차 방정식이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 어떻게 풀어요? 인수분해를 어떻게 해? 구구단을 모르는데 그죠? 네. 그때마다 계산기 꺼내서 두드릴 거예요. 그죠? 네. 이게 구구단이에요. 이게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야 되는 거라 이게. 전기가스 엄청 갔네. 얘도 좀 쉬어야 되겠다. 그죠? 은근히 많이 갔죠. 그죠? 많이 갔어. 여러분들 돈은 별로 못 버셨잖아. 응? 왜? 중소형주나 그런 거 위주로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똑같아요. 자책하실 필요 없어. 건설주 되게 많이 갔죠. 현대건설 이런 게 많이 갔어요. 통일될 수도 있어요. 왜 뜬금없이 통일이냐면 수많은 건설사 중에서 현대건설만 갔어. 그래서 저거 통일되려고 저러나?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니까요. 건설주도 일단 여기다 넣을게요. 어쨌든 갔으니까. 저기서 넣으면 되겠다. 건설. 자, 그 다음에 운송창고. 여기도 좀 은근히 갔어요. 응? 운송창고. 귀찮으니까 씁시다. 은근히 많이 갔죠? 언제? 탄핵 이후로. 안 간 게 없어요. 잘 보면 다 갔어. 제가 자꾸 그러잖아요. 얘네들 쉬어야 된다고. 안 믿어. 통신주 많이 갔죠? 통신주 많이 갔다니까. SK 그 최태원 아저씨가 그죠? 네. 칩 관리, 첩이 아니고 칩 관리 잘못하는 바람에 그죠? 유심칩 그때 그래가지고 그랬잖아. 통신주도 많이 갔으니까. 그러니까 중소형주들이 더 이상 떨어지진 않는데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얘네들 때문에. 금융주 미쳤다 그죠? 네? 엄청 많이 갔잖아요.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세부적으로 증권은 그러니까 금융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거긴 한데 좀 디테일하게 볼게요. 증권 당연히 많이 갔죠. 보험 네 10분 정도면 끝나요. 졸지 마시고. 보험주 많이 갔네요. 그 다음에 업종 중에 지주회사도 지주는 분류가 따로 안 돼 있으니까 됐고, 증권보험, 은행, KLX 은행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걸로 보시죠. 엄청 많이 갔죠. 뭐 아까 금융이랑 거의 똑같긴 한데 그냥 은행이라고 넣을게요. 자, 어때요? 무지하게 많이 갔죠? 무지하게 이제 많이 간 것들만 쭉 추려서 써놨어요. 여기에서 이제 뭐랑 이거를 비교를 하면 되냐면 이거랑 보면 돼요. 여러분들 제가 뭐 그래도 명색이 그래도 전문가인데 그죠? 전문가만 15년 이상을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조건 많이 갈 겁니다. 빨리 행동하셔야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떠나시면 안 돼요. 관심을 여기서 거두시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뭐 예? 그냥 그러겠냐 이거예요. 사람이 뭔가 꾸준하게 그죠? 주장하고 외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시장지도라는 건데 한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죠? 이럴 때 활용하는 거죠. 자, 이럴 때는 균등 분할로 보지 말고 시가총액 기준으로 봐야 되겠죠? 시가총액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퍼센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나눈 건데, 자, 잘 보세요. 이미 올라간 업종들을 여기서 지워드릴게요. 지워드릴게요. 색깔은 노란색. 자, 금융업종 엄청나게 많이 갔죠? 지워줄게요. 우리 기존 라이브 회원들의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한 번 더 들으세요. 네.
운송 장비 많이 갔죠. 얘네 둘이 지금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1번은 전기전자고. 근데 전기전자에서 SK 하이닉스 많이 갔죠. SK 하이닉스가 요만큼일 거야. 여기에 보면 약간 가려져 있고 얘가 삼성전자. 전기전자. 이만큼은 삼성전자예요. 그 다음에 화학 많이 가자. 물론 화학은 약간 더 오를 소지는 있어요. 금속, 음식료, 보험, 유통, 운송창고, 전기가스, 건설, 증권, 통신, 기계장비, 일반 서비스 저리 가고. 일반 서비스 업종이 주도주였던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오락 어쩌고 저쩌고 이게 주도주예요? 아니 니들 다 사라져. 부모가게 같으니까. IT 서비스 됐어. 얘도 그냥 없애겠습니다. 남는 게 뭐예요? 삼성전자하고 제약주만 남아. 삼성전자하고 제약주만 남는다고. 근데 얘네들이 막 지금 전저점을 깨고 있거나 역배열로 계속 떨어지고 있으면 그런 말을 못 하거든요. 근데 방향 다 틀어놓고 올리기 시작하잖아요. 남는 게 얘네밖에 없어요. 남는 게 얘네밖에 없다고. 응? 이해되셨으면은 유튜브 쪽에 뭐 확인 1번을 찍어주시든지 아니면 뭐 좋아요나 한 번씩 누르시든지 편한 거 한번 눌러보세요. 이해가세요? 남는 게 얘네밖에 없어. 그러니까 안 간 게 얘네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갑자기 바이오주들이 우리 뭐해요? 이러면서 막 올라오잖아요. 그냥 올라오겠냐고. 남는 게 얘네밖에 없어요. 삼성이 뭐 한다고 하면은 테마가 형성되지. 아까 누구야 그 최태원 SK 회장? SK 최태원 회장이 AI 시대 어쩌저쩌고 그런다고 해서 테마주가 가든가요? LG에서 저희가 뭐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테마주가 가요? 가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삼성은요, 이재용 회장이 뭐에 관심 갖는다더라. 그러면 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테마주들은, 신기술 쪽 관련된 테마주들은 삼성 아니면 현대예요. 특히 삼성. 현대도 가끔 먹힐 때가 있는데, 주로 삼성이 그래. 그 다음에 제약주. 제약주는 그냥 신약 개발 기대감? 그걸로만 해도 가잖아. 이해가세요? 남는 게 얘네밖에 없다니까. 근데 뭘 자꾸 두리번 거려요. 코스피 쪽이나 아니면 신기술 쪽의 테마주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거는 삼성전자예요. 거의 유일무이하지. 그죠? 근데 코스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예요? 바이오. 그러니까 바이오와 IT, 신기술 얘네 두 개만 남았는데, 근데 얘네들이 지금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느냐? 아니요.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긴 하지만 글쎄요. 삼성전자 혼자 올라간다고 해서 지수를 혼자서 계속 끌어올리지는 못하거든요. 대신에 이건 가능하지 않겠어요? 떨어지는 걸 방어해주고 막아줄 수는 있겠지. 실제로 코스피 지수가 옆으로 돌기 시작하면서 삼성전자가 올라가요. 그럼 뭐예요? 삼성전자는 지수 주도주 역할을 한다기보다 그냥 방어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는 지금. 제약주는 갑자기 뭐예요? 유한양행 이런 거 바닥에서 지금 들잖아. 자, 요것만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뭐냐면 코스피 쪽에서 가장 큰 바이오주 두 개는 역시 셀트리온이랑 삼성 바이오로직스죠. 자, 셀트리온 보세요. 알게 모르게 구덩이도 다 메꿔놨어. 제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 그 상장사 대표 중에서 주식을 제일 잘 이해하고 제일 잘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은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님이에요. 정말 잘하세요. 네. 잘 알아. 이분. 옛날에 뭐 공매도 세력이랑도 막 싸우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네. 공매도 세력이랑. 근데 어쨌든 어느새 또 만들어놨어.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거 아세요? 옛날에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때 처음에 막 삼성 분식회 그거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막 그래가지고 삼성 때려잡을 때 가장 먼저 두들겨 팬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잖아, 그죠? 근데 지금 이재명은요. 이재용 회장 무죄 대법원 무죄 판결 나왔잖아. 그게 정치권이랑 아무런 상관이 없을까요? 조금이라도 상관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 그리고 나니까 대법원 대량 거래가 딱 들어오더니 자리를 잡네. 그러니까 총 있죠, 총을 언제 쏠지는 모르겠는데 총에다가 실탄 딱 걸어놓고서 방아쇠에다가 딱 손 걸어놓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땡기기만 하면 돼. 근데 언제 땡길지를 모르지.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 이제 시가총액 1위가 하필이면 또 바이오주인 알테오젠이죠. 알테오젠 뭐하고 있는 줄 아세요? 신고가 딱 내놓고 아닌 척 하고 있어요. 내가 신고가 내긴 냈는데 실수인 것 같지 않아? 이러면서 말이 좀 어렵겠나요? 신고가를 냈어요. 사람들 뭐야 가는 건가? 아니야 나 실수로 올라가는 것 같아.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닐걸? 그러면서 헷갈리게 하잖아. 바이오주는 여러분들 그냥 안 가요. 응? 리가켄 바이오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코스닥에서 여기도 그래. 신고가 내놓고 내가 왜 그랬지? 뭐 이러고 있어요 지금. 아니 차트는 속일 수 있는데 거래는 못 속이거든요. 이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안 갈 것 같다, 이재명 때문에 불안하다 그러시면 그냥 계속 그냥 그러고 계세요. 왜? 돈 못 벌 테니까. 응? 돈 못 번다니까. 그러면 이재명이고 뭐 김재명이고 누가 나오든 간에 금리 인하하고 시장에 돈을 풀면은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되든 제가 대통령이 되든 시장에 돈 풀면 주식시장은 가게 돼 있어요. 응? 중요한 거 돈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그거거든. 답답하시죠? 갈지 안 갈지 헷갈리잖아. 갈 것 같기도 한데 왠지 불안하기도 하고 싶네. 주식시장은 불안할 때가 사실 제일 안전할 때예요. 주식시장에서 제일 안 좋은 게 뭐예요? 사람들이 확신을 갖고 갖다 질러버리는 거거든. 그러면 주식이 안 가고 떨어지고 손실이 많이 나요. 근데 사람들이 불안해서 막 머뭇거리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있을 때 있죠. 그때는 더 이상 떨어지지도 않고 올라가기 직전이에요. 거꾸로. 자,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회원들한테 제가 오늘 방송 마지막에 했던 얘기 그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원래 우리 회원들 거 공유 요즘에 잘 안 하는데 셀티리온 제약도 지금 바닥에서 지금 들었다 놨다 하잖아. 그죠? 네. 아까 방금 얘기한 바이오주들은 신고가 위치에 있는 애들이고 바닥에 있는 애들은 이러고 있거든. 구덩이 파고 있다가 갑자기 슥 그런데도 아닌 척 한다고 또 음봉 때려. 유한양에 갑자기 20% 올리더니 이틀 동안 또 아닌 척을 해요. 응? 제넥신 나 실수였던 것 같아. 이러고 있는 거라. 이러고 있잖아. 현대약품 상한가 갔다가 풀리더니 아닌가 이러고 있어요. 그러나 거래량은 못 속인다는 거. 거래가 너무 많잖아. 차트만 보면은 그냥 끝난 거 같고 그냥 이러다가 뭐 끝났나 보다 그런 거 같은데 거래량은 여기보다 더 많아요 지금. 뭔데 그러면 둘 중 하나겠죠. 회사가 부도날까봐 세력이 나갔든지 아니면 세력이 들어왔든지. 그렇죠. 사지는 마세요.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이런 식으로 힌트 안 드립니다.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러고 있어. 옛날에 그죠? 아주 먼 옛날은 아니고 대략 8년 전에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문재인 정권 때 초반에 원래 그냥 좌파들이 정권을 잡으면 초반에 뭐가 간다? 바이오주들이 잘 간다니까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요. 문재인 때도 그랬고 이재명도 그럴 것 같아요. 왜? 지금 올릴 게 바이오밖에 없다니까. 바이오는요 뭐 실적이 좋아지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저기 권력자가 한마디만 하면 돼. 우리 K바이오 최고예요. 이런 전 세계 뭐 최강 바이오로 성장시키겠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가. 그러면 가요. 실적 여러분들 바이오주가 실적 때문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아니 별로 없어. 그냥 가는 거예요. 셀티론 제약이 문재인 때 이때 보시면 15,000원 정도에서 두 달 만에
5만원 갔거든요. 그리고 또 2달 있다가 9만원 갔어. 그러니까 총 4개월 만에 6배 갔다고요. 문재인 임기 시작하고 몇 달 안에 갔다니까요. 근데 올라갈 때 여러분들 개미들한테 이게 개미들이 다 살 수 있게 해줬는 줄 아세요? 천만에요. 뭐 있는 줄 아세요? 문재인 당선 처음에 조금 올라가다가 후루루룩 떨어지면서 전저점 깨고서 박살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앞에 여기 보시면 급등 직전에 살짝 들었다 놔요. 아이고 죽겠다 그러면 살짝 들었다 놔요. 네. 그죠? 그리고 날려버리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막상 이거 시작되면 사람들 돈 못 번다고. 왜? 어느 순간 쑥쑥 올라가거든요. 정말 또 오랜만에 장담하는데 제가 장담합니다. 네. 근데 지난주도 이 소리 한번 했었는데 똑같은 케이스에서 개미들이 언제 들어오는 줄 아세요? 여기서 천만에요. 한 1000명 중에 한두 명 여기서 들어오긴 해요. 1000명 중에 한두 명. 요즘에 그런 사람들도 털리더라. 무서워서. 1000명 중에 한두 명 이런 데서 들어오긴 해요. 근데 대부분 처음에 상한가 나오잖아요. 그럼 다 팔아버리더라고. 무서워서. 상한가 사라질까봐. 근데 대부분 여기서 좀 들어와요. 여기는 1000명, 100명 중에 한 10명? 20명 여기서 들어와요. 들어왔다가 놀래가지고 다 도망가. 왜? 순간 때려버리거든. 확 치면서. 대부분 여기서 들어와요. 장담합니다. 거의 여기서 들어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들어오자마자 고생합니다. 바이오주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셀트리온 하나만 더. 시간 다 됐네. 다른 전문가들은 방송 그 시간 방송을 길게 하는 게 되게 힘들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짧게 하는 게 힘들어.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방송을 짧게 하는 게 힘들어. 저는 맨날 짧게 한다고 해놓고 길게 하잖아. 시간 조절이 안 돼. 할 얘기가 많아서. 셀트리온이 올라갈 때 구덩이 파놨거든요. 이때 문재인 그 당선되기 전에 나중에 이만큼 갔어요. 네? 구덩이 그냥 파는 줄 아세요? 여기 6만원대까지 갔다가 몇 달 뒤에 30만원 갔어요. 기대하세요. 여러분들이 뭘 기대하시는 간에 그 이상이 나오니까. 근데 개미들이 언제 들어온다고요? 여기서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돈 못 버는 거예요. 저기 돌아와서 셀트리온 한 5%만 떨어지면 난리가 나요. 가만 안 둔다고. 누굴 가만 안 둘 건데. 이런 행동하세요. 지금이라도 행동하시라고. 아까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아까 유료원들한테만 해드린 특강인데 여기서 일부 보여드린 거예요. 아까 그 업종별로 쭉 보니까 어때요? 남는 게 삼성전자하고 제약주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약주하고 삼성전자 관련주가 삼성전자가 올라가잖아요. 제가 그 얘기 하고 나서 올라간 거 얘기예요. 삼성전자 보세요. 슥 올라가잖아요. 물이 넘쳐요. 그럼 어디로 가요? 물이 필요한 곳을 낮은 곳으로 흘러가겠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주도주들이 멈추니까 그 돈이 어디로 가요? 아직 안 가는 데로 가는 거지. 이제 올릴 만한 곳으로. 물도 흐를 만한 곳으로 가지 않겠어요? 똑같은 겁니다. 이 간단한 것을 믿질 않아. 왜? 정치권 보니까 혼란스럽죠? 정치권을 주식하는 사람은 정치권 뉴스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너무 민감하게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실수하는 거라. 주식시장은 정치인들이 이제 어떤 산업을 육성해 주냐 그런 거에 따라서 움직이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돈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그거라니까. 근데 그거 무시하고 보니까 이번 정권 정말 너무 기대돼. 이런 사람도 있고 미쳤나봐. 이러다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나라가 망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망해요. 미치겠어 진짜. 공감하시죠? 본인이 먼저 망한다고. 응? 지금은 가난하면 힘든 세상인데 여러분 요즘에 좀 경기가 어려워서 돈이 잘 안 도시죠, 그죠? 그보다 더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나중에 인플레이션 심하게 오면 그때 멘탈 깨진다니까. 네,
그 얘기 인플레이션 제가 나중에 특강 한번 해드릴게요. 네. 현실적인 인플레이션 특강, 현실적인 뭐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어쩌고 그런 거 됐고 네.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 지금 왜 주식을 해야 되는지 그 얘기 해드릴게요. 어차피 부동산은 지금 못 하실 거라. 왜 정부에서 그나마 은행권에서 이제 개인들한테 대출해 주려고 해놓은 거 있잖아요. 대출 잔액 또 줄이라고 했대. 이재명이 줄이라고 했대. 그래서 앞으로 대출 받는 게 그냥 정말 뭐 필요해서 받는 대출도 지금 크게 줄어든대요. 그냥 그 돈들이 다 어디로 올까요? 주식시장으로 오게 되겠어요. 왜? 갈 데가 없으니까. 돈이 지금 주도주에서 빠져나온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삼성전자랑 제약주로 가잖아요. 투자를 해야 돼. 인플레이션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돈이 갈 데가 없으면 이쪽으로 오게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네. 자, 오늘 여기까지. 시간이 또 지났네. 제 뒤에 그 김 실장님, 부서TV 그 테마주 설명 잘해주시는 김 실장님 또 방송 계속 하고 지금부터 하고 계시니까 테마주 움직임 궁금하신 분들은 그쪽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오늘 제가 얘기해드린 거는 여기까지 할 거고,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중간에부터 듣지 마시고 처음부터 들으세요. 아셨죠? 오늘 업종별 분석을 쭉 해드렸으니까 이런 거는 1년에 몇 번 안 하는 거예요. 그죠? 1년에 딱 필요할 때만 딱딱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제 혼자 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네, 빨리 들어오셔서 종목들을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종목도 준비해 놔야 되고 마음의 준비도 해 놓으셔야 돼. 아까 셀트리온 제약처럼 어느 날 갑자기 확 올라가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 다 놓쳐. 한 번 더 장담합니다. 제가 원래 이런 표현 잘 안 쓰는 거 아시죠? 다 놓치게 돼 있어. 놓치기 싫으시면 들어오세요. 아셨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들 많으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